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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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그래서 끊어요. 목소리 다릅니다. 나갔다. 현재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보면
지금 들리시는가요? 방송이 안 들리시는가요? 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 아. 혹시 마이크 들리시는가요? 아,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되는가요? 지금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들리시면 좀 다행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별도의 이런 OS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트랙으로 만들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42단 쪽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하던 현대차에서 하던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이 이제 42닷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외산 소프트웨어가 독점해온 자율주행 운행 체계 시장에서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과거에 어, 현대차는 그 우리가 쓰는 그 차를 구입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게 기능이 뭐 HDA 1, 뭐 HDA 2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약간의 2세대, 3세대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손을 안 잡고도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술들이 보면 이제 외산 소프트웨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업체인 모빌아이 기술들을 그냥 가져와서 장착을 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 여기서는 이제 이게 CPU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기존에 현대차가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걔네들 칩을 쓰게 되면 소프트웨어까지 다 걔네들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이 좀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대가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좀 자율적으로, 그래 모빌아이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 기사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게 보면 테슬라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부분은 자율주행, 그리고 뭐 4단계, 5단계 급으로 가려면 42닷에 이런 기존해왔던 자율주행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이쪽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맵을 당할지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CPU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제미나이 2.0 나오면서부터 CPU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 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CUDA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살짝 나오죠. 엔비디아가 지금 칩을 팔 수 있는 부분, CUDA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앞서 이제 현대오토에버도 보면 락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이제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락인 효과가 엔비디아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CUDA라는 내용이거든요. 소프트웨어에 또 이제 AI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CUDA를 통해서만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돼. CUDA가 굉장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해주고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CUDA 없이는 AI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는 뭐 엔비디아가 좋든 말든 이제 CUDA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었기에 이제 엔비디아를 계속적으로 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만들었다. 여기서는 이제 해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는 전기차 하는 사람들은 돈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에 한 15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개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정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전기차의 연간 탄소 배출 절감량은 이제 2에서 3톤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탄소 배출권 톤당 가격이 15,000원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단으로는 만 원 정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수가 된다. 또 절감량을 한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여기서는 베이스라인이라고 그거를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그거에서 얼마만큼 였는지 객관적인 지표. 전기차라 그러면 제 주행거리나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마일리지를 이제 확인받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탄소 크레딧 돼 있는데 그렇게 어제 월드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어요. 어제는 얀 리쿤 여기서는 또 얀 르쿤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 어제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LLM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걸 이제 월드 모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리아스 헤버 이 사람도 LLM의 시대 얼마 안 가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LLM들이 발전하는 데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운영 후에는 이런 성능 향상이 더디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언어는 이해하지만 언어 수준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세계를 이해하지는 못한 인간 수준으로 하려면 진짜 하려면 새로운 모델이 AGI를 하기 월드 모델 크롬에서 이제 구글 계정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 비밀번호나 주소번호, 카드번호 입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AI하고 좀 계약이나 이런 게 염두에 두고 제미나이가 무료 사용량을 계속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 사용량도 제한이 플래시 사용량도 제한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돈 내고 쓰래요. 예. 어, AI 스튜디오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량이 이제 되게 많이 깎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5에 대한 프로 사용 불가능하게 하루에 사용하는 나 이런 것들 플래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250회 정도 됐었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20번 정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돈 내고 쓰래요. LLM 모델하고의 API 가격을 이제 비교를 쭉 이게 1불 수준 1밀리언 1불보다 비싼 형태는 왜 4.1을 기준으로 했는지 시점 자체가 좀 옛날 자료인 것 같네. 따라서 이걸 좀 툴이 많이 바뀌었어요. 4.5, 4.0 나오면 아마 사용자도 엄청나게 많이 몰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좀 떼고 써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상황. 공기열 힙펌프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 여기서의 공기열 힙펌프는 이제 에어컨을 의미를 하긴 하는데 에어컨 형태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에어컨 형태 되면 우리 가정주비에 들어가 있는 2만짜리 보일러, 3만짜리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체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보이잖아요. 보일러 중심의 난방 체계를 힙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 기사에서는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제성이 없더라도 경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 도시가스의 판매량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이건 분명히 이제 보일러를 타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